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또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나오는 자체가 비용이니까 매출은 그만큼 안 올라가고 이제 눈물의 휴업을 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36년째 연중 무휴로 운영하던 당구장도 여러분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갔다고요. 서울 종로에 있는 36년 된 당구장 사장님, 옆에 있는 이 노트는요, 매출액을 적어놓은 노트예요. 이 매출액이 쭉쭉쭉쭉 떨어지더니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따지면은 10분의 1 정도까지 됐다는 겁니다.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이게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 당구장이 이제 일주일 정도 쉬면서 당구장을 계속 운영할지 결정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일주일간의 거리두기 4단계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은요, 비단 36년 된 당구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한 곳에는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최악의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지나다 보면 간간히 자영업자 가게 앞에서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될 겁니다.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영업 중단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밑에 거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손팻말 시위를 한다고 전부 다 하나같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강제 행정명령이 자영업자를 망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잘못된 강제 행정명령으로 노래방 업주들은 모두 다 죽이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오죽했으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가게 전면에 이런 대자보 같은 것을 붙여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손님들 입장에서는요 저렇게 뻘건 글씨로 저렇게 써져 있으면 아무래도 들어가는 걸 꺼립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자영업자들은 저런 것을 써놓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써놨고 영업을 중단하는 이유, 휴업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 이 상태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 가게를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적자가 나니까 오히려 가게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거죠. 당장 가게 문을 열으면 알바를 써야 되잖아요. 알바 비용도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닫는 게 비용을 더 줄인다. 전기요금도 줄이고 가스요금도 줄이고 기회비용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절규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절규를 토해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몇 명이 죽어야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하고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의 공동대표 김기홍 공동대표가 이렇게 서울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몇 명이 죽어야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까? 이 이야기라는 것은요. 시간 제한 없애고 인원 제한 없애라는 거예요. 이미 자영업자들은 2019년 엄청나게 어려웠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웠다. 이대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어야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풀어라 이거예요. 풀어라.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스스로 문 닫겠다. 지금은 풀어주라. 예. 이대로 계속 통제 방역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이 코로나19로 죽는 것보다가 비관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예.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상태면 저희는 죽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저희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도 국밥집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심정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하루 종일 국밥집에 앉아서 손님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도 몸도 다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처질 대로 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면 의지력이 약하고 심장이 든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쓰러져서 졸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절박에 절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한밤중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할까요? 한밤중에.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더 구슬픈 이야기는 자영업자는 지금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다 붕괴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틀째 시위를 했는데 정부는 이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수두룩이 깔려서요. 차량 시위하는 거잖아. 차량 시위. 2인 차에 보면 두 사람 타고 있죠. 두 사람이 마스크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저기 봉쇄해버려. 봉쇄. 쉽게 말하면 시위 현장에 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이름도 묻고요. 차량 번호도 적고요.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은 누구 편입니까? 도대체. 경찰은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노총 시위 때는 어떻겠습니까? 민주노총 시위 때는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뻔히. 어느 한 사람 민주노총의 조합원을 잡아서 당신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심지어 말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하겠다. 참 개뿔. 거기가 뭐 성역입니까? 성역?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차량 한 대 한 대 검문을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량 번호까지 다 일일이 적어가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노총에는 왜 그렇게 간대합니까? 저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자영업자는 어디에 기대야 됩니까? 자영업자가 기댈 곳이라고는 사실상 정부 아니에요? 정부가 자영업자를 보호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부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경찰의 태도가 완전 딴판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 시위는요. 1인 릴레이 기자회견하고 있어요. 1인 차량 시위하고 있어요. 민주노총 집회보다가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검문소에다가 설치해놓고 자영업자들이 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지금 말입니다. 대통령까지도 범법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조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조치는 그야말로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말잔치로 끝났어요. 말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요, 국민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저도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년 전만 하더라도 국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물론 그전에는 언론사 매일경제TV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를 해보면서 처절하게 제가 느꼈거든요. 이 나라에서는요, 자영업자는 도대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대우가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요. 말을 해도 도대체가 먹히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요,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가 국민이어야지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경제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 그중에 적어도요 17.5%에서 많게는 20%까지 자영업자들이 생산해내고 있어요. 이 자영업자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버리면요, 바닥경제는 진짜 붕괴됩니다. 아니, 붕괴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자영업자가 국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계속하면 자영업자는 다 죽는단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자영업자들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시간 제한 없애고요. 빨리 인원 제한 없애고요. 그러면서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서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 이것만이 지금 최악의 순간의 대안입니다.